M8가 사실 망한 차거든요. 이 SMG 미션 때문에 우리나라 시내 운전에서는 네. 도저히 맞지 않는 환경이라서. 네. 근데 생각보다 네. 트러블이 그렇게 막 악명 높게 그렇게 많이 나는 차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차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소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V10이기 때문에. V10이기 때문에. 네.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전 37살이고 네. 양평에서 왔습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요거는 2008년식 네. 코드명 E60 M5. M5. 이야. 자, 이것이 소유 기간이 한 2년 정도? 네. 2년 정도? 혹시 지금 키로수는 한 몇 정도 되세요? 이건 이제 91,000km가 됐습니다. 민트급이죠. 이 차량을 생각하면 키로수는 짧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주님이 2년 동안 탄 키로수는 한 어느 정도? 12,000? 12,000km 정도.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혹시 그 전 차 좀 어떤 걸 타셨는지? 그 전에 292 M3 하고요. 네. F10 M5. F10 M5. 이야, 바로 직전 차가 그러면은 F10 M5인가요? 그렇죠. 이거 전에는 F10 네. M5였습니다. 아, 이거 전에는. 야, F10 M5를 타시다가 지금 이제 이바디 되잖아요. 네네. 혹시 이걸로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사실 292를 타다가 네. 이제 가족 반대로 네. 이제 문 4개짜리 M을 이제 사기 위해서 F10 M5를 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F10 M5가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사고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추가한 거죠. 잠깐만요. F10 M5가 그럼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차를 구매한 이유? 이제 292 M3 탈 때 그 자연흡기의 감성이 있거든요. 네. 그 감성을 F10 타면서 많이 아쉬웠기도 했고, 그리고 테슬라를 사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최신 터보차의 그 빠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필요로 했던 거는 감성적인 감성적이죠. 부분. 그게 네.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 차 사기 전에 좀 고민했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이바디 260. 저는 292 M3를 다시 타고 싶었는데, 네. 이제 뭐 같은 차를 또 타는 것보다는 요걸 또 경험을 해보는 게 아싸리. 네. 다른 뭐 벤츠나 아우디 뭐 이런 독삼사들 이외에 또 다른 건 전혀 고려를 지금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차량 금액인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게 차 개체 수가 워낙 적어서 네. 거래되는 사례도 적고 그래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가 좀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저는 이거는 2000대 2000대에 네. 구매를 하셨다. 네. 자, 그렇다면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현금으로. 보험료 네. 얼마 나오세요? 얘는
280 정도. 280 정도? F10 M5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아니면 좀- F10 M5도 그 정도. 아, 비슷하구나.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근데 차량 가격이 좀 낮아서 네. 보험 차량 가격 있잖아요. 네, 그건 낮지만 수리비 자체는 차가 늙어도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네. 차주님도 이제 자차를 다 넣으신 거죠? 네네. 이거 혹시 보험 차량 가격 혹시 얼마 잡혀 있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아마 2,800? 2,800 정도? 네. 오, 그래도 되게 높게 잡혀있네요. 예, 이게 제 신차가가 1억 6천 그 정도였는데 지금 2,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2,800.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뭐 당연히 고급유죠. 네네. 가죽 넣는 비용, 만당 비용. 바늘 밑에서 채우면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발 밑에 세우면. 네.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 보면 되나요? 한 350에서 400? 네. 350에서 400. 네. 그 350에서 400 이게 사실 주행 습관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네. 어떤 차주님은 이제 주로 어떤 주행 습관? 저는 일단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는 오로지 펀카 용도로만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걸로 뭐 천천히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네. 이걸 타면 이제 즐기는 주행을 즐기는 주행을 네, 주로 하기 때문에 연비도 너무 많이 안 나오고. 그런 용도로 타고 있다. 사실 뭐 연비 운전할 차량은 절대 네. 아니죠. 자, 그렇다면 실제 연비인데 실제로 타보시니까 연비 어떻게 나오시는지. 4km대 나옵니다. 4km? 네. 이야, 4km가 밟았을 때죠? 4km가. 밟고 천천히 밟고 다니면 천천히. 네. 정말 제일 잘 나왔을 때 한 연비 한 몇 정도 나와요? 정속 주행하면 8km, 8에서 9km 나옵니다. 8에서 9km? 네, 정말 사리 운전하면 10km까지도 나옵니다. 이야, F10 M5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연비 부분에서. 정속 주행은 F10 M5가 한 11, 12 나왔습니다. 훨씬 더 좋구나. 네. 역시 자연흡기 차량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량 용도는 펑카, 세컨카, 뭐 한 달 유지비인데 보통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이게 뭐 타는 만큼 나오는 거라서 네. 이제 제가 뭐 많이 타면 많이 나오고 적게 타면 적게 타면 그 기름값. 기름값 정도? 네. 많이 나올 때는 한 얼마 정도 나오고, 많이 안 나올 때는? 저게 탈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기껏 써도 그래도 3, 40만 원 정도. 3, 40만 원 정도.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처음 5 시리즈 이 60 바디가 나왔을 때는 네.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BMW 디자인이 아니다. 네. 이렇게 너무 낯선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 뱅글 시절의 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뒤돌아 보면 또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크리스 뱅글 디자인이라는 그런 가치도 조금 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지나도 좀 옛날 차 티가 좀 덜 나는 것 덜 같습니다. 나는. F10하고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부분. 또 F10이 인기가 제일 많았죠. 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네. 네. 그럼 차주님도 디자인할 때는 F10이다. F10은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던 것 잘 같아요. 나왔던 네. 것 같다. 실내 디자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걸 이제 F10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특히 공조기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 공조기가 BMW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좌우 온도 게이지와 풍량이 이제 그 불이 들어오는 백패널이 있는 네. 창에 나왔었는데 네. 이게는 그런 정보는 모두 이 아이드라이브에서 나타나게 되고 여기는 다이얼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당시에 3 시리즈도 요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5 시리즈하고 7 시리즈만 요런 디자인이었는데 네. 지금 최신형 나오는 차들까지도 비교해보면 저는 이게 가장 미래적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미래적인 것 같다? 가장 간소하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실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보는 또 시야가 네. 좀 달라졌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 당시 BMW 실내 요 구성이 정말 혁신적이었다. 혁신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도 이거 뭐 사용해보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죠. 네, 오히려 오히려 더. 온도 조절할 때 다른 BMW 차량은 이제 그치, 이렇게 그치.
막 뭐 눌러줘야 되는 네. 차도 있고 풍량 조절할 때도 몇 번 눌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는 직관적으로 오히려. 다이얼로 다 조절하니까요. 아, 오히려 편의성에서 좀 더 좋다. 네. 자, F10을 타시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아, 너무 궁금한데요? 아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네,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차량. 네, 그리고 딱 차를 타고 딱 주행을 딱 해보셨잖아요. 네. 아, 그 느낌을 좀 그때 오. 당시에 좀 느낌을 좀 말씀으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10기통이거든요. 네, V10인데 V10 차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람보르기니 가야르도하고 우라칸, 네. 아우디 R8 그리고 이 BMW 이 당시에 M5, M6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에 안 나왔지만 RS6 중에서도 V10에 터보가 달려있는 RS6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수입은 안 됐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차종과 개체수 자체가 워낙 희귀한 엔진 레이아웃이어서 네. 그 10기통 특유의 사운드가 처음에 너무 와닿았고 구입하기 전에도 매일 유튜브로 그 이 260 M5 사운드 영상을 보면서 네. 정말 갖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야. BMW의 뽑기운인데 사실 뭐 이 차의 뽑기운이죠. 네. 있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냥 뭐 똑같은 것 같다. 사실 260 M5 이게 촬영도 촬영이 좀 됐다 보니까 네. 고장 포인트들도 이제 오너들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 차 일단 이거는 후기형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부품들이 적용이 된 차라서 네. 다른 전기형 소유하신 분들에 비하면 트러블 이슈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야, 전기형, 후기형 몇 년도로 딱 갈려요? 2007년 하반기부터. 하반기? 네. 야, 아니 그러면 6월달 이후 그보다 더 이후입니다. 네. 더 이후 네. 어떻게 확인해요? 이게 후기형이다 전기형이다를? 일단 도어 트림 디자인이 후기형이 다르고요. 이거는 지금 알루미늄 트림이 일직선으로 옆에 도어 트림에 쭉 네. 뻗어 있는데 네. 전기형은 그 최초에 나왔을 때는 대각선으로 도어 트림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돼 있었어요. 그 네. 디자인이 다르고 그 여기 센터페시아 밑에 네. 이 잿더리 부분도 그 전에는 잿더리가 여기서 슬라이딩 되는 다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잿더리가 여기로 여기 바뀌게 들어가고 요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전기형, 후기형. 그래서 후기형 같은 경우는 거의 뽑기 운이 뭐 그런 거 없다. 후기형은 많이 개선이 돼 있어가지고 네,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네네. 전기형은 문제가 좀 있다. 지금 일단 이게 미션이 수동 기반 자동이거든요. 네. SMG라 그래서 이제 싱글 클러치 미션인데 네. 이거를 조절해 주는 게 이제 유압 유닛이 클러치를 사람 왼발 클러치 대신해서 유압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클러치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전기형 차들 중에서는 그 유압 유닛이 나가거나 하는 차들이 있는데 후기형은 그 부분이 개선이 개선됐다. 네. 오, 되게 엄청난 정보죠. 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올 순정입니다. 이건. 올순정. 이야. 시트인데 착자감 좀 어떠세요? 이게 이 시트도 전기형하고 다른데요. 네네. 이건 후기형은 F10 M5부터 들어갔던 스포츠 시트하고 같은 구성의 시트입니다. 이렇게 어깨 상단 부분의 각도가 별도로 조절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사이드 볼스터가 이제 코너링을 들어갈 때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 옛날에 벤츠의 시트처럼 네. 그 쿠션이 그쪽으로 더 나와줘서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무조건 후기형 사야겠는데요? 근데 개체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후기형이 네. 제가 알기로는 후기형이 우리나라에서 50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대요? 네. 이야. 근데 마침 그 금융위기 오고 네. 또 여기에 이 260 M8가 사실 망한 차거든요. 이 SMG 미션 때문에 우리나라 시내 운전에서는 네. 도저히 맞지 않는 환경이라서 네. 이게 변속할 때 헤드뱅잉을 계속 울컥울컥 하게 되는 미션이라서 네. 그러니까 수동 미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작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조금 탈만한데 네. 그저 자동 모드에서만 놓고 타면 계속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헤드뱅잉을 하니까 헤드뱅잉. 네. 거기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판매해서 실패했죠. F10부터 많이 팔리고. F10부터. 네. 자, 그래서 이 시트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되죠. 네. 장거리 갈 때 뭐 허리 아프거나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이건 사실 뭐 시트가 네.
제가 타본 것 중에서는 F10 M5랑 이게 가장 좋은 시트라서 타주기에 좋다라는 거는 이제 좀 잘 잡아주고 잘 잡아주고 코너도 편하고 좋대. 푹신하고. 푹신하고. 시트 포지션인데 차주님 이 차의 시트 포지션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시트 포지션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네. 높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단이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네. 다른 스포츠카들처럼 완전 바닥에 내려앉는 포지션은 아니고요. 차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166에 네. 80.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앞좌석 기준으로는 뭐 덩치가 정말 크시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5 시리즈니까 거의 다 커버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커버될 것이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네. 좀 어떠신지? 저 그립감은 이게 또 M 핸들이 네. 또 일반 핸들보다는 좀 림이 두껍고 네. 가죽도 좀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이게 유압식 스티어링이라서 네. 그 요즘 전자식보다는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네. 정확한 느낌이 납니다. 묵직하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 좀 다소 무겁죠?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다. 네. 회전 반경 뭐 특이사항 있나요? 회전 반경 그냥 5 시리즈 정도. 그냥 5 시리즈다. 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네. 운전수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네. 버튼이 제 위치에 있다. 아니면 네. 저는 꼭 이걸 앞유리를 내리려고 했을 때 네. 뒷유리를 여는 경우가 좀 자주 있어요. 그럼 좀 앞에 있다는 거네. 네. 생각보다. 네. 조금만 뒤에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네. 그리고 좌측이 뭐 전화와 음량 버튼, 네. 볼륨 버튼인가요? 네, 볼륨 버튼 있고 우측. 통화 버튼, 음성 명령, 네. 그리고 M 버튼, 그리고 이거 트랙 넘기는 거, 그리고 이거는 즐겨찾기. 즐겨찾기. 예. 야, 여기서 궁금한 거는 M 버튼인데 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기존에 저장해둔 그 M 드라이브 세팅 값이 있거든요. 네네네. 요 세팅 메모리 된 걸로 메모리 된 한 걸로. 번에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 네. 얘는 엔진 반응성, 미션 반응성, DSC 모드, 그리고 엔진 파워 시트 이렇게.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차준님께서 보니까 맨 위에 게 SMG가 S-5. 네, 그 스포츠의 이제 감도가 5단계까지 있는데 그 5단계라는 말이고, EDC는 이제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 콤포트 보통 스포츠가 있는데 네. 콤포트가 제일 부드러운 거, 그 다음 중간이 보통, 가장 하드한 게 이제 스포츠. 하이드 스포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되게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 느낌? 네. 그쵸? 약간 좀 그런 감성이 좀 있어요. 이때 지금도 BMW M은 M 모드 설정은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핸들이나 버튼 부분 위치나 편의성 뭐 딱히 특이사항 없다. 네. 자, 그다음에 패들 시프트 괜찮나요? 요거는 이제 특이한 부분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고, 네. F10도 이게 불은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크롬으로만 돼 있지. 네. 얘는 불이 들어오고, 조작할 때 느낌도 뭐 너무 장난감스럽지 않고. 네. 방금 근데 다운 패들 네. 네. 네요. 오죽. 정말 대박이네요, 차가. 네. 근데 뭐 강진구 단장님께서도 네. V10 갖고 계시죠? 아니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 넘어가서, 계기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BMW 전통적으로 이제 4구짜리 계기판인데요. 네. 얘는 2개예요. 이제 클러스터가 이게 네. 원이 2개로 RPM하고 속도계가 있고, 네. 그 이제 엔진 유온과 주유 게이지가 네. 그 속도계와 회전수 게이지 안에 밑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디자인적으로는 옆으로 옛날 BMW 때 그 4개로 퍼져 있는 네.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편의성이 있어서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네. 자, 그다음에 HUD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BMW 최초의 HUD. 정말요? 예. 이야, 그거 좀 어떠세요? HUD? 저는 안 이거는 보이니까. 처음 나온 거라서 네. 디자인이 단순한데 네.
그래도 이게 지금 뭐 보기에 그렇게 불편하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속도만 나오나요? 아니면 속도 회전 이제 M 모드를 넣었을 때는 네. RPM이 이제 그렇게 그 멋있게 나오는구나. 원으로 해서 네. 이제 게이지가 차오르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은 M들은 이제 약간 기역자 느낌으로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얘는 원으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괜찮죠? 편의성이 있어서. 네, 내비 찍으면 이제 그 내비 경로도 나오고요. 여기서 내비 근데 잘 안 찍지 않아요? 내비는 이제 맵이 옛날 거라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쪽에 가운데 있는 모니터 있는데 사실 뭐 잘 안 쓰죠. 그냥 차량 정보나 그런 용도로만 쓰시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뭐 내비 그냥 볼 때나 이제 공조 장치 조작할 때, 종조할 때요. 네, 뭐 그런 것들. 위주로만 쓰고 있고 네. 나머지는 크게 쓰는 거 없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도 공조기 좀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밑에 엉따와 이게 통풍이 밑에 쪽에 있는데 괜찮나요? 네, 이게 어. 통풍도 있어서 일단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위치도 괜찮고 네. 밑으로 내려가서 파워 DSC, EDC가 밑에 있는데 네. 이게 벽돌도 있네요. 네, 이것도 다 위치는 다 괜찮나요? 저거 다이얼 네. 메뉴까지. 딱히 뭐 특이사항 없다. 이거 벽돌 맞죠? 네, 이거 미션 감도 조절하는. 미션 감도 조절하는 네. 거죠. 차주님 이거 몇 단계로 저는 최대 단계로. 네. 최대 단계로? 네. 그러면 반응이 정말 근데 이게 SMG라서 네. 아무리 높게 놔도 DSC는 절대 못 따라가고, 그 DCT를 절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디지털 네. 따라가지 못한다. 자, 그렇게 일단은 느끼고 계시다라 보면 될 것 같고 수납 공간인데 실제로 컵홀더라든지가 없네요. 이거는 컵홀더 이제 여기서, 이쪽에. 네, 저쪽에서 하나 나오고. 네. 자, 수납 공간, 컵홀더라든지 뭐 콘솔 박스 이런 수납 공간 실제로 타보시니까 좀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근데 이제 뭐 수납을 많이 해야 되는 용도로 안 타다 보니까 그렇게 막 느끼진 못하는데, 느낌 없는. 네, 근데 5 시리즈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리즈면서.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이거 좀 어떠신 편인지 보니까 아까 차주님은 이거 컴포트보다는 약간 중간 단계로 네,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승차감 서스펜션 좀 느낌- 승차감은 이게 급이 5 시리즈 급이다 보니까 M이더라도 네. 승차감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조금 컴포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최대 단계로 단단하게 지금 놔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충격 흡수도 잘 해주고, 그 M3 M4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 넣으면 완전 딱딱해지거든요. 네. 이 차는 완전 딱딱해지죠. 네, 그까지 안 딱딱해집니다. 야, 그러면은 그냥 기본 컴포트 모드는 얼마나 물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컴포트를 놓으면 네. 그 조금 롤이 이제 좀 있고요. 네. 느낌이 이제 좀 두둥실하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좀 조여주는 느낌이 나고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컴포트보다는 스포츠 플러스로 네.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하고 있다. 이것도 뭐 뒤에 뭐 성인분이나 뭐 태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뭐 승차감 관련돼서 뭐 컴플레인 받아보신 적은 좀 없으셨는지? 없습니다. 네. 없었다. 가속력인데 어떠세요? 사실 가속력은 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초고속 영역으로 가면 아주 놀랄만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차주님 개인적으로 이 차의 가속력 만족하고 계세요? 네, 만족은 하는데, 네. 근데 요즘 차하고 비교하면 빠르진 않죠. 하지만 나는 만족하고 있다. 이 차 제로비 한 몇 정도 나와요? 이게 재원상으로는 한 4.5초? 4.5초. 오, 정말 빠르다 그래도.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제동력. 아니다. 꼭 혹시 꿈속에서 네. 이거 치고서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이게 꿈속에서 네. 270에 리밋이 걸리더라고요. 270. 그리고 참고로 이 차주님 서킷도 가지 않았죠? 네, 트랙도 이 차로 주행을. 트랙에서 밟았을 때 270까지 밟아봤다. 트랙에서 270은 안 나갔습니다. 예. 직선 거리가 모자라서. 모자라서. 네. 자, 그러면 어쨌거나 270까지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는지?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온다? 네. 뭐죠? 한참 더 나갈 것 같은데 금방 끝나버리니까. 리밋 때문에? 네네. 더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같은 차들 타시는 차주님들 중에 네. 리밋을 푸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차 보니까 이게 계기판이 330까지 돼 있는데 네. 계기판을 꺾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차는 엄청 잘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밸런스잖아요. 네. 좀 고속 안정감. 안정감도 괜찮습니다. 괜찮구나. 네, 좋습니다. 오. 자,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신지? 제동력은 뭐 보통 차들보다는 잘 서는데 네. 가벼운 스포츠카들보다는 좀 모자란 편이죠.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브레이크 저는 뭐 좋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코너링. 코너링이 이게 제가 F10하고 비교했을 때 네. 가장 만족하는 또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요? 네. 오. F10 M5는 그 서킷에서 그 언더스티어가 너무 많이 나고 차 무게감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해서 네. 이제 서킷을 가면 항상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만족하고 그랬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네. 그 회도성도 F10보다 훨씬 좋고 네. 언더스티어 느낌도 적고 밸런스가 참 좋아서 요때 이바디 차들이 그 지금 나오는 M5보다는 그러니까 차 사이즈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경쾌한 것 같습니다. 경쾌한 것 같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뭐 사실 뭐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꿀렁거림, 네. SMG 미션.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특이사항도 좀 있나요? 요 기어비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 엔진이 8250rpm까지 돌리거든요. 근데 네. 이제 4단에서 5단 들어갈 때 네. 8250rpm에서 변속을 하면 그 바늘이 7000rpm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00rpm, 1250 정도 rpm이 떨어지는 건데 네. 이게 엔진이 워낙 고회전형 엔진이다 보니까 네. 7000에 달라붙은 상태에서 다시 또 가속을 붙여 나갈 때 그 네. 느낌이 정말 황홀하죠. 황홀하다. 네, 고회전형 엔진에 맞게 기어비도 고회전 세팅이어가지고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네. 무슨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브, 스포츠. 이제 BMW 같은 거는 뭐 에코, 콤포트, 스포츠 이렇게 네. 일반 모델들은 그렇게 있는데 네. 얘는 그냥 엔진이 이제 보통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고요. 네. 그건 전부 다 M 드라이브 모드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M 버튼 눌렀을 때 각기 다르게 들어가는 각기 다르게 입맛대로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엔진은 배기음인데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만족하고 이게 감성. 네. 근데 또 어찌 보면 올 순정이잖아요. 네. 순정하면 사실 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네. 분은 계실 텐데 차주님은 좀 어떠신지? 이게 일단 볼륨이 이게 이게 올 순정이다 보니까 사운드 자체 볼륨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터널 들어가도 이제 창문을 좀 열면 들리고 일반 주행에서는 이게 그래도 5 시리즈라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운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너무 과하게 인위적으로 볼륨을 키운 머플러들보다는 순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고급진 느낌도 나고. 고급진 느낌이 나고. 스피커. 네. 스피커는 어떠세요? 이거 스피커는 이제 F10 M5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반 BMW 차들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변속은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카시트도 있네요. 멋지시다. 네. 자, 실내 사이즈 뒷자리 2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사이즈는 이게 5 시리즈가 뒤에가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레그룸 같은 게. 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정도. 평범한 정도다.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뭐 딱히 뭐 컴플레인 받아본 적 없죠? 네. 그냥 중형차라 보면 될 것 같고,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는 그냥 여는 5 시리즈. 여기 어디요? 네. 개인적으로 뭐 차주님은 그냥 뭐 펑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렁크가 작든 크든 뭐 크게 개의치 않죠. 네. 자녀분도 이제 같이 뒷자리 좀 태우고. 네. 멋지시다. 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10 엔진 자체가 네. 희소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차를 그 엔진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데리고 있거든요. 네. 뭔가 이 차도 차지만 그렇죠. 이 V10 엔진을 소유한다는 그것에 이제 의미를 좀 두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V10만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와 그 F1 사운드 같은 그런 톤들을 즐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희소하다 보니까 네. 그게 아마 가지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장점 끝? 장점, 네. 이거 장점은 이제 F10하고 비교를 해드린다면 네. 그 초고속 영역에서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네. 이게 더 빨라요. 오. 그 200에서 300 갈 때는. 네, 200, 300 갈 때는. 네, 근데 이건 리밋이 걸려 있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그 터보차들은 초고속 영역 들어가면 열 제어가 들어가서 네. 그 제출력이 안 나온다더라고요. 오. 얘는 그 열 제어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간다. 그 정도의 장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반대로 단점은요? 일단 단점은 이게 SMG 미션이 SMG 미션. 이거 또 뭐 워낙에 레어한 메커니즘이라 네. 좋다면 좋은 건데 이게 또 사실 불편함이 더 크죠. 좋은 거보다.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 거세요? 가다 급하게 이제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좀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단점. 단점은 연비가 안 좋다는 거. 연비가 안 좋다. 그 정도? 네. 뭐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 좀 네. 해주시고요. BMW한테 이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나요? 이렇게 좀 만들지라든지. 사실 뭐 제 차에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이게 마니아 입장에서 바라볼 때 최신 BMW M들이 네. 너무 그 M만의 그 캐릭터가 너무 옅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떻게 있다? 이제 이때 당시 이 260 M5와 292 M3 당시에는 이 엔진이 전용 엔진이었거든요. 네. 다른 일반 모델에서는 이제 쓰지 않는 전용 블럭의 전용 엔진이었는데 최신 M들은 그 일반 모델들과 엔진 블럭 기본 블럭을 공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그렇구나. 캐릭터의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냥 이제 뭔가 그냥 네. 쿨러 보강하고 ECU 매핑한 느낌? 일반 모델에서. 네. 그래서 네. 그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저는 이게 워낙에 또 희소하다 보니까 매물도 희소하고 그렇죠. 어떻게 선택할 그런 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후회하는 게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 색상도 그렇고. 색상도 이게 뭐 M 전용 컬러니까 실버스톤 실버라서. 자, 이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가 좀 있나요? 수리는 이거 이제 한번 저기 미션 쪽에 그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클러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네. 이제 그거 있었어요. 그거 하나 있었다. 메인 턴에서 정비성인데, 야, 이런 거는 정비를 보통 사설로 가나 아니면 정식으로 가나요? 이거는 좀 사설로 가는 편입니다. 사설로. 왜냐면 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계신 분들이 이 차를 경험해 보신 분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뭘로 해요 가면? 어떤 거요? 이거를 만약에 뭐 어디 하나 고장 났다 그러면은 BMW 서비스센터 가면은 네. 잘 진단을 못 하나요?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션 문제도 사실은 그 위치 센서 경고등이 떴는데 센터에 갔으면 일단 센서를 바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설에 가서 이제 내려봤더니 센서의 문제가 아니라 클러치를 고정하고 있는 베어링과 이제 그런 레버, 클러치 레버, 스프링 이런 것들의 유격에 의한 문제인 걸로 진단이 돼서 네. 그쪽 관련 부품들을 이제 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센터를 갔더라면 센서 갈고 또 그 경고등이 아마
재발을 했겠죠. 그럼 또 내려서 또 그거를 또 수리를 들어갔었을 거예요. 이거 2차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걱정할 것 같아요. 이거 사설에서 수리가 잘 될까라든지 네. 아무래도 연식인지라 네. 차주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 수리는 사설이 좋은 데가 이 V10 만지는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있구나. 네, 거기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여윳돈만 항상 있으시면 됩니다. 여윳돈만 있어야 네. 된다. 이것도 뭐 전용 카페가 따로 있네. V10 카페가 있고 또 아. 단톡방도 있고 그래서 단톡방. 네. 거기에 들어가면 정보가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그렇죠. 같은 차를 타고 있으니까. 같은 차 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이거 어마무시하는 편인가요? 이게 뭐 특별히 어마무시한 건 아니고 엔진 오일 교체도 뭐 M3랑 똑같은 용량이 들어가고 네, 이거는 9리터, 9.5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정도 들어가고 오일이야 이제 차주분들 취향에 따라서 네. 메이저 회사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특별한 회사에서 나오는 거나 그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다.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차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차에 많아? 그럼 이제 뭐 얼마만큼 이거를 데일리로 타느냐 뻥가로 타느냐 그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유지 관리를 할 때 네. 차마다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처음부터 다 중고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컨디션을 구입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컨디션이 히스토리가 확실한 차를 갖고 오신다면 네. 적은 돈으로도 유지가 될 거고 히스토리가 불확실한 거를 가지고 오신다면 이제 온갖 이슈들로 도저히 수리를 감당이 안 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히스토리 확실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있던 뭐 정비 이력들이라든지 네, 정비 이력이. 그런 네. 것들을 좀 확실히 봐야 네. 된다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복불복이다. 네. 네. 그래서 뭐 월 얼마를 벌어야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네.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것 같다.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월 300 정도면 괜찮죠. 뭐 300 정도면 혼자 산다면 괜찮아요. 혼자 산다면은 200은요? 200은 조금. 이 차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00은 좁고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무언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 네.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에는 결함 장고장인데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후기형은 뭐 거의 없다. 근데 잔고장은 그 전기형은 뭐 전기적 트러블이나 각종 센서 트러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후기형은 그래도 완성형이 좀 돼서 그런 이슈로부터는 자유롭거든요. 이제 한 번씩 이제 클러치를 보통 6만에서 7만 킬로가 되면 클러치를 갈아준다는 거. 수동차랑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클런치값 얼마예요? 한 8, 9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90.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비싸진 네, 않네요. 근데 이제 공임하고 하면 이제 뭐 150 정도. 150 정도. 150, 160 정도 하는. 그 정도. 자, 클런치 하면 사실 뭐 아우디 R8, 뭐 V8이라든지 네. 보면은 뭐 진짜 비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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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잡소리는 그 BMW가 잡소리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플라스틱 떠는 소리가 어떨 때 좀 나기도 하고 겨울에 특히 좀 더 나는 것 같고. 앞부분에서 나시는 거세요? 이게 실내 내장재에서. 내장재에서. 네. 유독 겨울에 좀 그런 게 좀 네. 있다. 이게 지금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뭐 커뮤니티나? 이 차는 뭐 키로수가 많이 되면 로드 베어링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차주들은 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로드 베어링이 292 M3도 그렇고 일정 마모가 이상이 돼서 엔진이 이제 터지니까. 로드 베어링. 네, 근데 그거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정말 낮은 비율인데 네. 근데 한번 터지면 이제 엔진에 대한 수리비가 지금 거의 뭐 차값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로드 베어링 꼭 그거는 좀 체크를 좀 해놔야 된다. 자,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 좀 어떠셨는지? 주의 반응. 뭐 제가 이 차를 이제 구입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이게 악명이 높아서 다들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죠. 악명 높다 보니.
근데 뭐 지금은 뭐 어떻게 그거를 네.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뭐 터지면, 뭐 하나 터지면 엄청 나다는데 어떻게 되겠냐. 되겠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지금은 그분들의 반응은 뭐 잘 타고 있네 그냥. 네. 뭐 잘 샀다. 잘 샀다. 네. 차 좋네. 네. 안 터지네. 네. 정도. 하차감. 하차감은 뭐 옛날 구형 BMW라서 네. 네.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다.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네. 눈이 휘둥그레지죠. 저거. 이 보기 드문 이 60 바디 M5. 와. 네, 너무 원체 보기 힘든 차라서. 그렇죠. 네. 재미난 에피소드. 재미난 에피소드. 가끔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네. 뭐 이제 CLS, 뭐 2400, 뭐 540, 네. 뭐 그런 차들이 이제 막 똥침을 막 놔요. 이제. 정말요? 똥침을 딱 넣는데 네. 이제 한 번은 구간 단속 전에 한번 똥침을 맞아가지고 네. 구간 단속 지나서 구간 단속 종료와 동시에 롤링 아닌 롤링이 돼버렸는데 네. 그 이제 먼저 그 차가 가속을 풀가속 딱 하는 걸 보고 달리네 하고 저도 딱 달렸는데 네네. 금방 이제 제가 앞서 가니까 네. 어떻게든 끝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끝까지. 네. 다시 그 이상의 새로운 가속으로 단념을 시켜드린 적이 있죠. 엄지 받으셨나요? 따봉? 그분이 점이 되셨기 때문에. 점 만드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제가 봤을 때는 로드 베어링 네. 있고 또 있나요? SMG 미션. 네, SMG 미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네. 트러블이 그렇게 막 악명 높게 그렇게 많이 나는 차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차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소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V10이기 때문에. V10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라고 조언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후기형. 후기형을 가급적 추천드리는데 네. 히스토리가 확실한 전기형도 괜찮습니다. 히스토리가 확실한 전기형도 괜찮다. 하지만 히스토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히스토리가 없다면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차도 떠보고 다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거예요? 트러블이겠죠. 트러블? 네. 장고장. 네. 내가 샀을 때 이게 뭐가 터질까. 아무래도 오래된 연식의 고성능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쉽게 터지진 않는다. 터지는 생각하시기에. 네. 터지진 않는다. 하지만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할 것 같다. 네. 그리고 터지면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된다. 고치면 말짱 또 새 차 같은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감가가 거의 뭐 80-90% 신차 가격의 80-90% 된 시세이기 때문에 그 옛날 2006년부터 8, 9년 사이 그때 이 차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소유하시는 것도 오히려 또 소유하셔서 길게 내다보시면 또 가치가 또 얘는 올라갈 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카페라든지 오픈 채팅방 네.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설 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간혹 매물이 나와요. 그런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죠. 그런 차를. 네. 그냥 아무 정보 없는 모르는 엔카에 올라오는 차들보다 그런 이제 모임 방에서 네.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 관리 잘하네. 어떤 거 관리가 다 돼 있네를 지켜보다가 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이 차를 가지시려면 데일리는 일단은 안 되고요. 네네. 데일리는 일단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꼭 세컨으로 구입하시는 걸로. 세컨으로.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차를 요즘 이제 자유로 휴게소인데요. 네. 자유로 기술이요. 네네. 지나왔네요. 네, 이제는 임진각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차를 이제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엠파워의 정수. 엠파워의 정수. 정수? 네. 정수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뭔가 이제 진수라 해야 되나요? 진수. 네. 엠파워의 진수. 정석. 네.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얘는 5점 만점에 4점? 네. 4점? 마이너스 1점은 뭐죠? SMG. 네, 사장님도 거기서 아예 그냥.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2차 과연 또 사실 건지 아니면 네. 또 네. 이바디로? 이거에 대해서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제가 없다. 네. 요 5시리즈 바디 사이즈에 자연흡기 감성을 품고 있고 그래. 50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이야, 이런 차는 없다. 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네.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좀 있나요? 거의 다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네. 뭐 이 차를 사실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근데 알게 되신다면 매력이 정말로 진한 차입니다. 진한 또 차량이다. 이 차로 와인딩이나 서킷을 또 가보시면 네. 또 이게 옛날 M은 이랬구나. 그 요즘 M들과는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차주님께서 아주 살짝 규정 속도 내에다 좀 밟아주셨는데 확실히 좀 매력이 좀 있는 게 아까 그 SMG 네. 그 밟았을 때 뭔가 좀 탕탕 좀 튕겨주는. 네, 네. 저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 차주님은 네. 이게 단점이에요? 이거 달릴 때는 장점인데 네. 일상 주행할 때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저럴 때는. 네. 그리고 엔진의 사운드가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이거 손좀 잡고요. 지금 현재는 규정 속도 범위 내에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 자, 일단은 차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끊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DSC. 네. DSC를 끄니까 6단계로 뭔가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네. 맞죠? 네. 그 6단계가 아까 뭐였죠? 그 미션 감도가 6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벤타도르의 느낌이라고 이제 네. 보여주셨는데 정말 대박이었어요. 네. 네,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